경찰대학에 있는 치안정신연구소에서 범죄 예방 관련되는 연구를 하고 있는 강용길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일단 오늘 사실 원래 메인으로 준비한 것은 우리 이제 지금 이번에 발족된 CPO의 역할을 사실 우리 시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명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굉장히 중요한 컨셉 포인트고, 저희 경찰의 범죄 예방 전략 가운데 저는 굉장히 획기적인 사실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경찰은 범죄 예방을 모든 경찰관들이 당연히 하는 거라고 했지만, 모두가 당연히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게 사실 별로 없었다는 스스로의 반성도 있었고, 그래서 이걸 한번 제대로 보자 해서 만든 건데요. 이거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제가 우리 이영국 박사님께서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만 좀 부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CPO, 제가 지난번에 경찰청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여기에 계신 CPO들이 세트를 하시려고 만든 그런 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더 경찰이 범죄 예방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준비 작업과 또 그런 거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런 것들을 시와 서로 공유를 해서 제대로 된 원인을 좀 파악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강남역 살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건 뭐 어떡하다는 얘기입니까? 사실은 그 사람이 갑자기 뭐 못 돌아다니게 우리가 미리 알고서 붙들어 놓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 사회가 마치 막 엄청나게 미쳐 돌아가는 듯한 그런 어떤 뉘앙스로 같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국민들을 좀 불안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이 굉장히 발생했던 것은 불행하지만 향후에 이 불행하다고 서로 비판할 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좀 보호 삼아서 우리가 이제는 좀 제대로 한번 기본기를 가져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세트와 관련돼서는 저는 세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지금까지 이영국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거는 굉장히 찬성합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던 게 전부 다 물리적 환경에다 초점을 두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마을을 하나 만들고 벽화 그리는 거, 그 사업을 하실 수 있으세요.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면 이제 세트에서 끝난 건가요? 그거는 세트에 대한 철저한 오해에서 나온 겁니다. 그거는 세트들을 하기 위한 사실 준비 단계입니다. 근데 이것을 마치 세트의 결과물인 양 말씀하셔서 저는 사실 이용국 박사님이 그러셨다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고 계시다. 세트의 그 제목이 뭐냐면 바로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설계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범죄 예방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죠? 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는 동안, 여러분들이 그 마을을 떠나시는 동안 또는 일생을 다해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범죄 예방은 계속 지속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마을 하나 만들었다고 정말 범죄 예방이 될까요? 범죄율이 6개월, 1년 동안 절도가 5건에서 3건 줄었다고 정말 세트의 효과가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세트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환경 개선은 물론 당연히 기본이 돼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임팩트입니다. 시민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경찰에게도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지자체에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는 또 좀 더 차원이 다른 안전이라는 문제를 한 번 더 고민하시는, 그래서 관심을 증대시킨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후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안전을 느끼고 서로가 자신의 안전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을 얼마나 지속시킬 것인가. 그래서 물리적인 환경과 사회적 환경이라는 두 개가 결합되어야만 진정으로 세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 잠깐 예를 드셨지만 많은 곳에 지금 한 250개가 넘는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세트 사업 중에 실제로 경찰과 지자체가 콜라보한 거 몇 개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찰에서 경찰 독자적으로 했던 거 세트가 아닙니다. 그건 범죄 예방이죠. 경찰에겐 기본 임무였습니다. 경찰은 디자이너가 아니에요. 어떻게 벽화 그리실 건데요? 그래서 여태까지 뭘 했냐면 오해에서 비롯돼서 열심히 공부하고 경찰관들 보고 가가지고 공원에 있는 가지치기 하라고 했어요. 그 순간에 한 번 더 순찰을 놓으셔야 되는데 가지치기 하고 있었습니다. 색칠하고 있으셨어요. 여러분들이 말하시는 경찰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오해에서 비롯된 거죠. 지자체에서 세트드 사업을 하신다고 중앙정부에서 예산 많이 나오셨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하죠. 세트드랑 이름 붙여서 하시는데 문제는 경찰이 빠졌어요. 그건 세트드 아닙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거환경 관리 사업에 CCTV 2대 더 하신 거죠. 그걸 세트드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지금 이 자리가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이거 끝나고 지금 1시 20분 기차로 지금 대구 내려가야 됩니다. 대구 지방경찰청에서 지금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데 역시 대구시 의회 자치단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좀 오늘 아마 여기서 설명드리는 거하고 좀 내용이 달라지겠죠. 어쨌건 세페드는 물리적인 환경 개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후에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하고 시민들에게 관심을 지속시키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은 세페드가 아니다. 저는 감히 단언하고 싶습니다. 세페드는 과연 누구를 위한 건가요? 나의 성과? 아니면 우리 과장님의 성과? 청장님의 성과? 아닙니다. 주민을 위한 겁니다. 지자체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예산들이 지자체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주민들의 예산입니다. 경찰청에서 얘기하시는 그 CCTV 관련되는 게 경찰청 인력한 사람 하는 게 경찰청의 건가요? 아닙니다. 시민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세페드의 대원칙은 주민들이 정말로 안심하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마을, 그런 환경을 만들자는 건데 어떻게 경찰과 지자체가 나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코너가 필요하다. 이걸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는 다른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몇 가지 한 세 가지 좀 썼다가 시간이 없어서 우선 제가 좀 잠깐만 우리 지금 경찰에서 이번에 이 세페드 사업이 아니라 사실은 범죄 예방. 그래서 이제 세페드가 원래 범죄 예방을 목표로 하는 거니까 제대로 된 범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세페드 사업을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기본 컨셉이 잡혀야 됩니다. 그냥 세페드 하겠다고 아무 때나 가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250개가 넘는 세페드 사업 가운데 거의 80% 이상은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 예, 그곳을 세페드 지역으로 타겟을 잡으셨어요. 어쩔 수 없대요. 왜 그렇게 하셨냐니까. 어쩔 수 없답니다. 총장님 하라고 그러니까 했다는 거예요. 제 말이 만약에 정말 현실성이 없게 말씀하셔줬으면 이건 제 경험입니다. 근데 세페드라는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개선 사업을 하겠다고 해놓고 범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기본 파악은 전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냥 지역만 정했죠. 민원이 많은 지역. 그리고는 그 다음에 경찰에 요구를 합니다. 뭘 요구했냐면 그 기간 동안 3년간의 5대 범죄 건수 몇 건인지 좀 알려주세요. 그 건수 아셨으면 뭐 하시게요? 의미 없습니다. 절도가 10건이 발생했건 100건이 발생했던 그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형태의 범죄가 어떤 방식으로 어느 지역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가 중요한 거죠. 저희는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건수만 계속 단답하세요. 아까 효과성 분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수가 몇 건 줄었다. 자, 성폭력을 하나만 예를 들면요. 1년에 평균 18,000건 정도가 발생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 60%가 뭔지 아세요?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집입니다. 그게 성폭력 범죄의 유형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강남역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 아니면 유부녀들에 대한 어떤 강간, 섬마을에 있었던 그런 어떤 유형들은 실제로는 20% 채 되지 않습니다. 성폭력 범죄 전체 건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성폭력 전체 18,000건을 봐야 됩니까? 아니죠. 그 중에서 정말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강제 추행, 그것도 굉장히 물리적으로 좀 심한 강제 추행, 그리고 강간, 이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실제로 한 30%밖에 되지 않을 거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몇 시에, 왜 하는 것들이 분석이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자,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이 데이터 누가 갖고 있냐는 거죠. 주민들, 아니면 학자들도 경찰에 주시하는 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없습니다. 바로 경찰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그 법적인 문제 때문에 이걸 다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 경찰이 스스로 반성했던 것은 뭐냐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도 정말 면밀하게 분석을 해왔었느냐, 우리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느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한 것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 그래서 실제로 지자체에서 세페드 사업을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그러한 분석 자료들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걸 이제부터 제대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만든 게 바로 CPU입니다. 예.
그래서 CPO는 왜 필요한지 하고요. 목적이 크게 세 단계로 저는 분류를 했습니다.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세트도 도와주려고 CPO를 만든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우리 스스로가 잘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이 범죄 예방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가 정말 제대로 알자. 이 역할을 많은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다 넘겨줬더니 제대로 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문가를 양성하고 제대로 교육도 시키고 또 노하우도 키워서 우리 스스로가 범죄 예방의 전문가가 되보자고 해서 출범한 것이 바로 CPO입니다. 그래서 경찰서 관내에 있는 범죄 예방 취약 요인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가능한 많은 데이터들을 조합해서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한번 살펴보고 또 진단해보고 분석해봐서 그 결과들을 우리 경찰의 인력이 2단계에 있죠. 내부적으로 우선 활용을 하자. 지구대에 있는 파출소 지구대에서 정말 어느 시간대에 어느 장소에 어떤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시간대는 어떤 방식으로 우선 순찰을 해야 되겠다. 이거 우리 스스로가 좀 잘해보자. 그게 2단계였고요. 이제 3단계. 그러면 이 분석 결과를 우리끼리 쓰면 안 되죠. 범죄 통계 분석이나 119 그 데이터가 우리 겁니까? 경찰 게 아닙니다. 역시 국민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된 결과들을 가지고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여러 가지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에 우리가 분명히 도움을 드려야 됩니다. 아까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네, 경찰 참석하면 좋죠. 가서 뭐라고 말씀하실 건데요? 할 얘기가 현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할 얘기 없습니다.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얘기가 CCTV 설치를 좀 해달라는 얘기, 형광물질 도포, 가스 배관. 근데 그것을 가지고 원하는 바는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우리 CPO들을 이제 이번에 창설되어서 앞으로 진행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뭐 이론적 배경은 지금까지 저희는 이제 방범 진단이라는 업무를 해왔었습니다. 각 지구대와 파출소에 있는 순찰 경찰관들이 자기가 담당하는 구역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한 7가지 정도의 건축물에 대해서 다니시면서 체크를 하는 것들을 해왔었어요. 근데 이게 체계적으로 관리되지도 않았고 또 의무가 부과된 것도 아니었고 보고의 의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틈이 나는 대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진단에 대한 전문성도 없었습니다. 제대로 교육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지금까지 이름만 사실은 있었던 이건 정말 철저한 자기만성입니다. 방법 진단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거 우리 과감하게 반성하고 과감하게 이제 제대로 된 걸로 바꾸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실 오픈을 한 겁니다. 범죄 예방 진단이라는 이름으로 바꿨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1단계, 2단계, 3단계의 목적을 위해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들이 무엇인지, 어떻게 수집할 것인지, 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 분석 결과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논의들을 굉장히 장기간의 텀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세테드가 자꾸만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사업으로 끝나는 게 저는 가장 안타까운 사안인데 그거와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범죄 예방 분석 역시, 진단 역시 단기간에 끝나서는 절대 의미가 없다는 것. 그래서 장기간으로 분명히 진행시킬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여기에 대부분의 우리 그 경찰서에 CPO들이 다 오셨는데 CPO의 업무는 크게 2가지죠. 아까 말씀드렸던 1단계, 2단계에서의 우리 관내에 있는 범죄 예방과 관련되는 진단을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이제 지금 굉장히 보고하시기 힘들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희가 이러한 역할들을 사실은 별로 안 했었고 크게 실행도 쓰지 않았거든요. 그냥 저희도 물론 건수 위주로 주로 다루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많은 그 오해와 또는 왜곡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면밀한 진단을 통해서 자료 수집과 분석과 관리를 해보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우리 내부적으로 좋지만 대외와의 협력, 주민들을 이해시켜야죠. 주민들에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이해시켜야 됩니다. 근데 가가지고 야 여기 절도가 5건에서 10건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너무 위험해요. 해버리면 주민들 아주 빡디죠. 무슨 절도요? 우리 옆집에 가서 발생했던 거? 그게 뭐야? 나는 아무런 위험도 못 느꼈는 거죠. 이러한 실제 주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어떤 안전과 우리가 그러니까 제시했던 그런 분석 결과가 사실 차별화 됐으면 안 되겠다. 어느 정도 좀 일치하는 측면으로 가기 위해서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겠다. 이러한 것들을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와 이왕이면 세테드 사업과 좀 연계를 철저히 시킨다면 훨씬 더 효율적인 그런
그런 세트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범죄 예방 진단 절차는 뭐 대략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가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할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도 자료를 요구할 겁니다. 왜냐하면 범죄와 관련된 요인들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이게 과거에 발생했던 범죄의 건수를 가지고 우리가 범죄의 문제 심각성을 표현하는 것은 너무 일부분이에요. 빙산일각의 국가에서 현재 인구 사회학적인 특성은 어떻는지, 그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은 무엇인지, 최근에 112 신고한 것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어디서 어떤 일 때문에 신고를 했는지, 이런 다양한 자료들을 한번 수집을 해서요. 요거를 분석하고, 그리고 경찰서 관내를 중심으로 그러한 분석 결과들을 바탕으로 우선 취약 지역, 그러니까 좀 경찰의 활동이나 세트드가 좀 더 우선순위로 좀 투입될 필요가 있는 그러한 범죄 위험 지역들을 우선순위를 지금 나누고자 합니다. 한꺼번에 모든 사업을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순위를 나누고 이러한 것들을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이제 뭐 세트드 사업이든 아니면 주거환경 관리 사업의 세트드를 접목하시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공유해 드리고 그에 대해서 서로 의논을 나누시고 협조하시고 중간중간 함께 하시고 하는 그런 역할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또 이제 현장 진단이라는 체크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드렸습니다. 말 그대로 예시를 만들어 드렸어요. 아까 이제 가이드라인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이드라인 너무 싫어합니다. 세트드의 대원칙 두 번째가 뭐냐면 세트드는 굉장히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거. 주변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자연스러우면서도 유연해야 한다는 게 세트드의 대원칙입니다. 세트드는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없죠. 지역의 특성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세트드를 범죄라는 문제만 초점을 맞추시면 굉장히 힘들어지십니다. 범죄자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관점은 주민들이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거예요. 주민 중심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특성이나 환경적인 특성이 굉장히 다 다를 것이다. 그래서 유연함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이런 진단과 관련된 부분들 역시 이제 우리 뭐 그냥 기본적으로 가이드라인, 물리적 환경 개선과 관련되는 가이드라인하고 또 접목을 시켜서 함께 이런 진단 활동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이 결과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도출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결과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뭐 이거는 이제 몇 가지 그 유의사항인데 이건 사실 이제 우리 경찰관들에게 해당되는 거라 제가 이 자료는 이제 전달해 드릴 예정이고요. 저도 이제 뭐 나름대로 정책적인 제안을 좀 했습니다. 우선 진단팀을 경찰서마다 지금 한두 분 정도씩을 정해놨어요. 새로 충원을 못 받았습니다. 경찰관들 뭐하냐? 이거 원래 니네들 업무 아니냐? 그래서 뭐 그렇게 또 특별하게 충원을 하냐? 그러셔가지고 아직까지 국회에서 소요 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 중입니다. 근데 분명히 새로운 업무이고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저희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자료 수집과 분석이라는 업무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의 업무에 비해서 훨씬 더 일의 그 강도는 높을 것이다. 그래서 인원의 보충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또 다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과연 인원만 있으면 되느냐? 인원만 있으면 되느냐? 그렇진 않다. 사실은 범죄 예방과 관련되는 부서가 있는데 이 부서의 업무 자체가 좀 재편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인원만 무조건 늘려서 자꾸 새로운 임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임무 자체들을 한번 원점에서 다시 재편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 지금 이제 그러한 측면들을 향후에 좀 더 모색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예산 문제가 제일 심각하죠. 세트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물론 많으면 좋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많이 줄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세트드 예산도 조만간에 세트드라는 이름으로 예산 신청하시면 이제 제 생각에는 2, 3년 후에는 아마 예산 안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잘 알아본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슈가 될 만했기 때문에 세트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예산들을 만들어 드렸지만 이제 앞으로는 일반화됐기 때문에 별도로 안 드릴 거예요. 예산이 없어질 겁니다. 자, 예산이 많으면 좋지만 예산이 만약에 점점 줄어들거나 제한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예산의 항목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쓸 수 있는 방안들이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역시 예산 항목의 재편이라고 표현을 해드리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CPO도 마찬가지고요. 또 세트드 사업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갖고 있던 자원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재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또 경찰청 내에서 이렇게 좀 저희끼리 CPO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운영과 관련된 또 제안 사항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함께 좀 공유를 해보고 싶은데, 저희가 통계자료와 관련돼서 사실은 지금은 가장 낮은 단계가 읍면동 단계의 통계자료밖에 없잖아요. 근데 실제 그 세트드 사업도 마을 단위에서만 이루어지죠. 단위가 훨씬 더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세트드 사업이 이루어지는 그 마을의 정확한 통계를 알고 싶지만 실제로 알 수가 없어요. 그 마을을 둘러싼 동단위, 읍면동 단위의 그 통계를 가지고 유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이런 그 단위, 통계 단위를 조금 더 세분화하는 그런 작업들이 좀 고민이 될 필요가 있겠다. 이거는 이제 물론 저희 이제 학자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함께 좀 중점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렇게 되면 좀 더 정확한 문제의 진단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문제의 원인이 나올 수 있고 진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이제 객관적인 통계 자료에만 많이 의존해 왔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 범죄가 발생한 장소하고요, 주민들이 투표한 장소는 많이 다릅니다. 조사 결과 많이 달라요. 그래서 세트드가 진정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각하고 자기의 삶을 영위하도록 만드는 그런 사업이라면 어쩌면 주민들의 이런 인식들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어떤 패널 조사가 뭐냐면 그 처음에 이제 조사 대상을 했잖아요. 몇 가지 물어보는 이분들을 다음 해에도 이분들에 대해서 계속 조사하는 겁니다. 어땠느냐? 이번 세트 사업을 했더니 벽화를 그렸는데 당신은 어땠느냐? 작년에는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그 다음에도 또 이분한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상자가 어느 정도 동일인들을 추적 조사하는 거고요. 이게 무조건 가능하진 않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아주 유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또 대상으로 조금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들이 사실은 굉장히 조사하기 어려운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본다면 이 또한 못할 바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우리 경찰청하고 또 지방자치단체 이쪽하고의 어떤 그 후원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어떤 논의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여기 정도로 해서 간단하게 CPO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가장 큰 거는 저희 경찰에서는 이제 세트드와 관련돼서 지금까지 컨택 어디에 해야 할지 고민스러워졌죠. 그리고 또 전화하면은 괜히 무서우셨고, 예. 그랬는데 이제는 CPO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컨택을 하십시오. 근데 다만 한 가지, 경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어떻게 컨택을 할까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세트드는 너무나 다양한 것들이 포함된, 어떤 거는 조명도 있고 CCTV도 있고 또는 뭐 벽화도 있고 문화도 있고 어느 부서에다가 도대체 우리가 컨택을 해야 될지가 아직 안 정해졌어요. 예를 들면 서울 동작구청에는 구청장님 직속으로 세트드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분으로 아예 팀 직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동작경찰서하고 사실 지금 잘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팀이 이제 그 조명은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전기팀에다가 연락하시는 겁니다.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뭐 좀 설명해달라. 그러면 저희가 굳이 전기팀의 그 담당자를 만나지 않더라도 팀끼리 서로 컨택이 된다면 훨씬 더 좀 유연하게 또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네트워크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서 이 부분 역시 한번 어떤 컨택 포인트를 하나 좀 지정하는 방안도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